20년 내로 이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1000만 명에 불과하게 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무려 40%에 달할 거라고들 한다. 이 말은 곧 젊은 세대가 세금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도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도 국민연금이란 게 사실상 연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징수돼 노인들 연금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20대, 30대가 은퇴할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처럼 수익이 늘어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다면 과연 미래를 믿고 살 수 있을까 싶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도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해외 자산에 돈을 묶어 놓기 시작했어. 원화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계속 이대로라면 미국에서 벌고 미국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까지 하다. 이제는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물론 금 같은 자산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지. 그리고 요즘은 시드머니가 부족한 사람들에겐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월세를 받는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도 집을 소유하는 부담이 너무 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재산을 불리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걸까? 전세나 월세가 부담되더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이 너무 강한 것 같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리스크에 대비해 자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집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은 낮아 상황에 따라 자산을 쉽게 옮기거나 매도하기 힘들지. 사실 살 집은 곳곳에 많아. 하지만 사람들은 고작 비싼 집에만 눈길을 주고 집착하는 듯해. 외곽이나 근처 시골만 나가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집들이 꽤 많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투자 대상으로만 보니까 오히려 비싼 집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 부동산 시장에 묶인 돈이 많아질수록 경제의 유연성은 떨어지게 돼 개인 자산도 마찬가지로 고정되기 쉽지. 그리고 정말로 자산을 모두 집에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 여유 자산이 10억 정도 있다면 그중 일부인 3억 정도만 대출 없이 집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든 자산을 쥐어짜서 대출까지 받아 집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기회가 와도 자산이 묶여버려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결국 이렇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다각도로 자산을 분산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